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구 크기 측정에 이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공부할 내용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혼자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게 기준이 하루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하고요. 이 바로 다음에서 공전 파트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가 자전하게 되는 속도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몇 도 회전하는 거죠? 360도요. 근데 얼마를 기준으로 360도를 회전합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24시간 동안 돕니다. 몇 도를? 360도를.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씩 돌아가게 된다,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그럼 지구는 우리 수업하는 동안 몇 도의 회전을 진행하게 될까요? 30도. 됐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전의 방향이에요. 방향. 자,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린 일반적으로 왼손이 있는 쪽을 서쪽으로, 오른손이 있는 쪽을 동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 생각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전에 의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존재해요. 현상. 자, 근데 이 자전이 얼마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했었냐면은 하루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이 현상들은 우리가 하루 동안 관찰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우주적인 현상들. 첫 번째, 우리 새벽 6시나 7시쯤에는 이것이 뜨기 시작합니다. 뭐가 뜨죠? 태양이 뜰 거예요. 그쵸? 따라서 태양이 뜨는 것. 그 다음 여러분 밤에는 이것도 뜹니다. 동그란 달도 뜨기도 하겠죠. 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아주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들이 뜨기도 하고 지는 것들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도 존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낮과 밤의 변화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하루 동안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관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운동들이다라고 해서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일주운동에는요, 결국에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현상이 바로 일주운동의 원인이 되겠지. 따라서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일주운동도 속도가 존재할 거야. 이 일주운동의 속도는요, 정말 중요한 게 결국에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몇 도 회전한다 했었습니까? 15도 회전한다 했었죠. 따라서 이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도 결국에는 1시간에 몇 도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15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돌린 다음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보면은 원래 보이지 않던 물체들이 오른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죠? 왼쪽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지? 이게 바로 일주운동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됩니까?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따라서 세 번째, 일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고개 돌리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요. 쉬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얘들아, 태양이 항상 어디서 뜨니? 어느 쪽에서 뜨니? 혹은 우리 일출 보러 갈 때 어디로 가? 그렇지, 동쪽으로 가야 되지. 맞습니다. 따라서 일주운동은요, 태양이 뜨는 거,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태양의 일주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이 태양의 일주운동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태양이 어디서 뜬다고요? 동쪽으로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겠죠. 따라서 일주운동의 방향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냐면은 이 일주운동의 한 현상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별의 일주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 5개짜리예요. 꼭 필기하세요. 별의 일주운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해바다를 가던 남해를 가던 서해를 가던 혹은 더 북쪽으로 가던 간에 모든 태양은 다 동쪽에서 뜨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질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잘 봐. 별의 일주운동은 관측하게 되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받아 적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받아 적으세요. 말했어. 나 반드시라고 했어. 따라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화살표 하나, 내려가고 있는 거 화살표 하나, 반원을 그리고 있는 거 화살표 하나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이라고 그랬죠. 각각의 방향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별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동쪽 하늘을 관찰했을 때고요. 오른쪽 아래 내려오는 것이 서쪽 하늘이고요.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하는 거. 잠깐 볼까?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예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바로 남쪽 하늘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어디겠어? 북쪽 하늘이겠죠? 여기가 바로 북쪽 하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 하늘에 진짜 항상 지지 않고 떠 있는 별이 있어. 평생 지지 않아. 그 별의 이름이 뭐지? 북극성. 와우. 따라서 이 중심부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북극성이 존재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북두칠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는 이 별의 일주운동을 활용한 시험 문제 예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북쪽 하늘 중심부에 이렇게 별이 하나 떠 있다 그랬어요. 이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 배가 방금 북극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별은 북극성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북극성이랑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북극성이랑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 B가 있습니다. 오케이? 크게 2가지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A라고 하는 별은 1번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2번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예시입니다. 즉 북극성을 기준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1번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2번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화살표 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지. 반시계 방향 1번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별의 북쪽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굳이 번호를 쓰자면은 1번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별 B가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동했어. 1번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근데 이를 이동해가지고 이 자리로 오게 되었어. 여기를 B 프라임, B 다시라고 이야기할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동했는데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간 후에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질문. 이 별 B는 회전한 각도가 몇 도 정도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뭡니까? 결국에 이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도가 자전 속도랑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1시간에 15도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몇 시간 동안 관찰했어? 3시간. 따라서 별 B는 45도 정도 회전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그럼 여러분, 별 A는 몇 도 회전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 쌤, 별 A는 B보다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더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같이 움직이게 될 거야. 따라서 얘도 45도 회전하게 됩니다. 즉,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북극성까지의 거리와 회전하는 각도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죠? 거리와 각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몸에서 최대한 멀리 띄운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럼 지금 팔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30도 이동했으면 얘는 뭐 한 10도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제 팔뚝도 똑같이 30도 이동해야지 되는 거겠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북극성, 내 몸통이 북극성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필이 30도 이동했으면 내 팔뚝도 똑같이 30도 이동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자전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됐죠? 됐죠? 좋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운 공전이 나오게 됩니다. 가볼까요? 다시 1번으로 필기하겠습니다. 공전이에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결국에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삥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지구의 공전은 1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365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365일이 걸려요. 한 바퀴 삥 도는데 몇 도 회전한다 그랬습니까? 360도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얘는 값이 딱 떨어집니까? 딱 안 떨어집니까? 딱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대략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대략적으로 지구의 공전은 하루에 어느 정도 회전하느냐? 1도씩 회전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겠죠? 다음 주에 학원 등원하게 되면은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몇 도 정도 회전했을까요? 7도 정도 회전했겠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실 것은 뭐냐면 지구의 공전 방향이에요.
자, 지구의 공전 방향은 자전 방향이랑 일치합니다.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공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이 현상은 결국에 싹 다 우리가 1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뭐가 있나요? 비교적 한두 달까지는 날씨가 어땠어? 굉장히 추웠어. 요즘은 조금 어때? 조금 괜찮지.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계절! 그렇지. 계절 변화가 대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혹시 너 생일이 언제야? 10월 16일이 10월. 똑같겠지? 생일 언제야? 5월. 별자리 어디 뭐니? 혹시 알아? 천칭자리. 너는? 쌍둥이자리? 아, 그렇구나. 제가 3월 4일이 생일이거든요. 제가 아마 물병자리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어난 달, 그 월마다 뭐가 달라집니까? 별자리 달라지죠. 맞아요. 1년 동안 볼 수 있는 두 번째 현상이 바로 별자리의 변화도 존재할 거예요. 그쵸?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1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칠판 2번에 하루 동안이 일주 운동이야. 그럼 얘들아, 1년 동안 일어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루가 일이었으니까 칠판에 심지어 답이 써있네? 무슨 주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연주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연주 운동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짜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태양이 됐던 달이 됐던 전부 다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연주 운동 같은 경우는 태양이 하는 연주 운동과 두 번째, 별이 하는 연주 운동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은요, 공전 방향이랑 일치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별자리의 연주 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걸 학교에서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림으로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자,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태양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저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냐면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즉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별자리의 연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주 운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즉, 태양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는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된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계절별 별자리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달마다 별자리가 다른 것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만 조금 빡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계절별 별자리 변화입니다. 자, 계절별로는 별자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제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황도 12궁이라고 이야기해요.
황도 12궁. 오케이? 이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황도예요. 황도. 먹는 황도 말고, 황도 맛있는데. 자, 이 황도가 뭐냐면은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에요. 도가 길도자를 쓴 겁니다. 즉 태양의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이동 경로입니다. 쌤,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태양은 이동을 잘 안 하지 않나요?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태양이 이동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너는 지금 다 가만히 있지? 내가 움직여. 그럼 너네가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야. 안 그래? 그치? 그런 것처럼. 혹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 고개 돌렸을 때 안 보였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그치? 그러면 걔네들이, 실질적으로는 너네가 고개를 돌린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공간이 이동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를 조금 어렵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알았습니까? 그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황도 12궁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예요. 오케이? 오타가 저 지난 아니라고 써있죠? 지나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요. 별자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태양 뒤에 별자리가 있으면 그 별자리는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태양 뒤에 별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무슨 물고기 자리라 그랬나? 물병 자리라 그랬나? 3월달이 뭐지? 물병 자리네요. 아마 물병 자리일 거예요. 자, 저는 물병 자리거든요. 그러면 제 생일인 3월달에 밤에 물병 자리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왜냐? 3월달에 해당하는 그 물병 자리는요, 태양이랑 같이 뜨는 겁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즉, 천칭자리라 그랬나? 10월달? 그 천칭자리는 10월달 12시에 태양 뒤에 떠 있어. 근데 그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태양이 워낙 밝은데. 안 보이는 거야. 이해했죠? 따라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요, 딱 측정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딱 3월이네요. 그럼 지금 하늘에는, 지금 아직 해 떠 있으니까 하늘에는 물병 자리가 떠 있는 거야. 그럼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하실 때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측정했을 때 별자리가 있고 그 앞에 태양이 있는 거야. 혹은 그 뒤에 지구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있고 그 앞에 태양이 있고 그 뒤에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는 거죠. 됐어? 이거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근데 얘들 생각을 한번 해봐. 오늘 밤에 별자리가 보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기 하겠지. 그럼 오늘은 뭐가 보이겠냐고. 오늘. 즉 측정한 달, 오늘 3월 달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이겠냐고.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쪽 하늘에서 보통 보이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보이는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이는 별자리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은 어떤 별자리가 보일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측정한 달에 플러스 6개월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 보고 대답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은 3월달이니까 플러스 6개월 하면 몇 월달 별자리가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달 별자리가 보일 거야. 즉 오늘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는 무슨 자리가 보일까요? 사자자리가 보이겠죠. 이해됐나요? 됐죠? 요거 하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자면 별자리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지구가 있는 거야. 그 뒤에는 태양이 있는 거고. 됐어? 반대로 순서를 매겨보게 되면은 태양이 있고 그 앞에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별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자리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현재 A 위치에서는 어떤 별자리가 보일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꼭 직선을 그으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왼쪽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이 계절별 별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악 방법이에요. 자, 이거 순서 같은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기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지구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 지구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직선을 야무지게 그어야 하는데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상에 반드시 별자리랑 태양이랑 지구가 한 직선상에 놓여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 직선상이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 99페이지에 있는 직선을 한번 쫙 그어보게 되면은 순서가 보통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자리가 앞에 있을 거고 태양이 있는 다음에 그 뒤에 지구가 있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뒤에 또 별자리가 있어. 그렇겠지, 얘들아. 혹은 거꾸로 뒤집어진다면은 별, 지구, 태양, 별이겠죠. 그쵸,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는 보여, 안 보여? 태양 뒤에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이 별자리는 측정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는 측정한 달이에요. 그쵸? 그 다음 지구 바로 뒤에 있는 별자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이는 별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꿀팁. 내가 직선을 정말 올바르게 그었나?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측정한 달이 예를 들어서 4월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 뒤에 있는 별자리는 측정한 달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플러스 6개월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직선을 그었는데 내가 조금 잘못 그었나 봐. 9월 달이 별자리가 보이게 되네. 이러면 올바르게 직선 그은 겁니까? 아니죠. 이건 옳지 않게 직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바르게 연결됐다는 소리는 여기가 10월 달 별자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처럼 위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여기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는 즉 측정한 달은 보여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치?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 지구 뒤에 있는 별자리는 이건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결국에 이 계절별 별자리 변화는 결국에 이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먼저 관측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늦게 관측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그 문제까지가 자주 출제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옆에서 한번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